안녕하세요. 주준아입니다. 도이치 모터스는 악재에 비관적이어 기업이 가치 대비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어 매수하였고 오늘의 급등에 좋은 수익으로 자리 잡아준 종목이 되었습니다. 존 템플턴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강세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숙해 행복 속에서 죽는다. 기억하라. 최고로 비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고 최고로 낙관적일 때가 가장 좋은 매도 시점이다. 최고로 비관적일 때 매수해 낙관적일 때 매도할 수 있는 성공 투자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종목 리뷰에 앞서 이 기사를 잠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썩이는 방산주, 전쟁 끝나도 호재? 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자 방산주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전쟁 종결 후에도 국내 방산업체들이 회색 국가에서 무기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평화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전쟁에 막대한 무기를 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봉진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협상이 큰 진전이 보이지 못하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방산주의 주가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을 상회했다며 국내 기업들이 해외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출범 후 순탄치 않은 대북 관계도 역설적으로 방산주에는 호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오는 5월 출범하는 윤석열 당선자는 대북 정책 강경 노선을 예고했습니다. 그럼 방산 관련주인 한국항공우주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뉴스가 나올 때는 이미 주가가 많이 상승한 상황임을 차트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주가가 바닥에 있을 때 아무 소리 소문 없지만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을 때 저렴한 가격에 미리 선침해서 포트폴리오에 담아두고 이러한 기사로 기분 좋게 수익을 누려야 합니다. 유튜브를 통해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공부했던 종목이라 개인적으로 저는 오래전부터 매수해서 보유 중인 종목입니다. 작년 8월 2분기 실적 악화로 주가는 조정을 받았지만 미래 성장 가능성을 갖고 매수해 나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보다는 조금 더 긴 관점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 투매 이후에 1차 상승 후 주가는 1년 동안 박스권에서 지루한 흐름을 보였지만 이번 상승으로 앞전 매물대를 소화하고 작은 박스권을 돌파해주는 모습입니다. 상승 전 마지막 눌림목 구간에서 없는 분들은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에 빠르게 회원님들께 매수 신호를 드렸고 순식간에 20% 이상 계좌에 수익이 된 종목입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는 빠르게 매수 매도 의견을 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하셔서 매매의 참고 자료로만 활용을 하셔야 합니다. 함께 공부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리뷰를 통해 보유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매도로 수익 실현을 해서 관심 종목에서 배제하는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방산주 종목군들은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분위기상 유럽이 군비 증강을 시작할 확률이 높고 안보는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당분간 군비 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단순히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고 매수한 것이 아니었고 항공, 택시나 우주항공 분야에서 가능성을 보고 투자했고 저평가 종목이라 투자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최근에 주가가 전쟁 이슈로 급등했기 때문에 조정을 받았지만 장기적으로 투자의 판단이 크게 달라질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LIG 넥스원입니다. LIG 넥스원은 LG이노텍의 주식회사로부터 방위산업 부분을 영업양수 받았으며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제조, 장비 및 판매 사업을 주된 영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은 미사일과 각종 국방 물자를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쓰일 수 있는 드론 택시 개발과 근력 보조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눈앞에 펼쳐지지 않는 미래 산업을 하는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20년 전 과거를 돌아보면 스마트폰은 상상 속에서만 존재했습니다. 지금 현재 스마트폰 없이는 하루도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가 왔고 그때 그런 산업군들에 투자를 했다면 현재 부를 누리고 있을 겁니다. 드론 택시, 근력 보조 로봇이 현재는 눈앞에 펼쳐져 있지 않은 미래의 산업들이지만 몇 년 후에 우리는 또 익숙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한 가지 면만 보고 투자할 회사를 선정하고 공부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방면에서 분석했을 때 주가가 저렴하다는 판단에서 함께 공부했고 매수해서 이제는 70% 이상 수익으로 계좌에서 효자 노릇을 해주는 종목이 되었습니다. 중간중간 리뷰를 통해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으니 빠른 매도보다는 보유 의견을 드렸습니다. 차트상으로도 좋은 흐름이 지속 유지되고 있다가 오늘 8% 이상 급락하는 모습입니다. 주식은 꿈을 갖고 상승합니다. 언젠간 드론 택시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날이 찾아올 거라고 믿어보겠습니다. 다음은 한화생명입니다. 보험주 안 보고 갈 수 없을 만큼 징글징글하게 영상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손해보험,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동양생명, 메리츠화재까지 아무도 보험주에 대해 말하지 않을 때부터 지난 목요일 실시간까지 주가의 상승은 시간이 지나고 나야 증명해주는 것이 실력입니다. 함께 공부하고 하나손해보험, 현대해상의 경우 약수익을 주는 듯 보였지만 깊은 눌림목을 형성했었던 종목들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모아도 된다는 의견을 드렸지만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테고 그 눌림목이 싫어서 매도 후 욕하는 분들도 계셨을 겁니다. 주가의 단기 변동성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맞출 수 없음을 인정하고 분할 매수를 해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이 회사의 가치 대비해서 주가가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는지입니다. 또한 단기적인 관점이 아닌 장기적으로 충분히 상승 가능한지입니다. 회사의 가치를 믿고 충분한 공부 후 매수를 해야만 단기적인 변동성을 이겨내고 큰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보험주는 제 판단에 너무나도 오래 소외받아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외쳐왔습니다. 한화생명은 최근에 다른 보험주들 중에서 많이 오르지 못했다고 말씀드리면서 저 또한 새로운 계좌에 새롭게 매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보험주들이 이제야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 제 계좌도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라면 그리고 열심히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보험주 한 종목 정도는 매수하셔서 계좌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보유한 보험주를 댓글로 한 번씩 남겨주시면서 서로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KT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급등과 급락 없이 소리 소문 없이 천천히 우상향하는 종목군들을 좋아하는데요. 급등이 없기에 화려한 수익은 아니지만 어느덧 계좌에서 47% 이상 수익이 되었습니다. KT의 경우에는 작년에 함께 공부하면서 저도 매수했지만 개인적으로 SK텔레콤은 2012년부터 배당을 받아오면서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어느덧 배당금으로 원금은 챙기고 수익은 수익대로 자리 잡아준 종목입니다. 당시 주가는 많이 조정을 받았다는 판단과 배당 매력을 느껴서 매수했었던 종목이었습니다. 어느덧 100% 가까이 수익이 되었지만 이미 원금은 배당으로 챙겼기 때문에 그냥 없다 생각하고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신주는 영상을 통해 함께 공부했지만 너무나도 인기가 없었던 영상이었고 올해 배당락이 나온 후에 배당락 이후 다시 관심 갖고 보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 12월 28일 다시 한번 영상을 통해 함께 공부했습니다. KT는 공부 후에 배당락으로 인해서 눌림목을 형성한 이후 지속적으로 우상해주는 모습입니다. 주식시장에 처음 들어오면 욕심이 생겨 급등주에만 관심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으로 일단 내 원금은 빼고 배당으로 투자한 결실로 재투자를 해나가다 보면 절대로 급할 필요 없이 꾸준히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주식 초보자라면 배당주의 비중을 30% 정도는 가져가면서 천천히 연습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영보화학입니다. 영보화학의 경우에는 시총이 900억밖에 안 되는 소형주입니다. 유통 주식수도 930만입니다. 시총이 적고 유통 주식수가 많지 않은 회사는 매도 걱정에 매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급등하면 거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지 않고 매수해도 괜찮습니다. 또한 이런 종목들을 바닥에 매집해 놓지 않으면 매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급등하기 때문에 급등에 따라가면 물리기 쉽고 처음에 너무 많이 매수를 하면 단기 변동성으로 인해 수익을 줄 때까지 보유하기가 힘듭니다. 분할 매수로 천천히 매집하다가 급등에 수익 실현하면서 덜어낼 수 있고 수익 실현하고 덜어냈다면 눌림목에서 다시 매도한 만큼 추가 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단기적인 급등에 매도했고 매도한 수량만큼 눌림목에서 재매수 의견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3월 21일 윗꼬리에서 일부 매도하고 어제 4,600원대에 재매수하자마자 급등하는 바람에 저는 올려드리고 추가 매수를 못했습니다. 주가의 오랜 기다림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큰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종목도 오래 기다리신 분이 많을 텐데요. 꼭 수익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KG 이니시스입니다. 이 종목은 3번의 급등으로 그동안의 고통을 깨끗이 씻어주는 종목이 되었습니다. 투자를 하다 보면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현재 인기가 없어 주가가 지지부진한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기업이 가치가 있고 숨겨진 재료가 있다면 주가가 지지부진할 때 기회를 줄 때 매집을 해나가야 합니다. 주가는 단 몇 개월 만에 모든 상승을 다 보여줍니다. 이 상승이 언제 시작될지 알 수 없고 직장인이라면 지속해서 시세 관찰을 하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순간적인 급등에 매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렇게 순식간에 급등을 해버리면 추격 매수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출발하기 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두고 천천히 지속해서 매집해 나가든지 지속 매수하기가 힘들다면 매수를 해두고 기다리다가 보면 어느 순간 금세 수익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KG 이니시스는 K뱅크의 지분도 가지고 있고 장기간 주가가 박스권에 갇혀 저평가 국면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매도 과열 종목이 될 정도로 공매도가 많은 종목이었습니다. 100% 자회사를 통해 가상자산 신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을 때 주가가 억눌려 있는 종목은 쌀 때 사두고 이렇게 좋은 뉴스가 발표되면 크게 상승할 수 있으므로 천천히 부담 없이 기다려주면 됩니다. 이번 호재로 인해 개인적으로 공매도 세력들이 고통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합리적인 공매도는 정말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LB세미콘입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공부하고 많이 조정받은 모습입니다.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흐름은 시장 조정에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비슷한 흐름으로 조정받았습니다. 반도체는 우리 산업의 쌀로 단기간 앞만 보고 투자하는 종목군들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더 멀리 보고 투자해야 하는 종목군들입니다. LB세미콘은 반도체 후공정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반도체 칩과 메인보드를 연결하고 보호하는 공정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 9월 말 LB세미콘의 신규 시설 투자가 완료되는데 아마도 제대로 된 매출 반영은 내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추가 매출이 반영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신규 시설 투자가 이제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아 주가는 슬슬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 신규 시설 투자에 대한 내용을 공유해 드렸고 단기적인 조정에는 충분히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계좌에서도 이미 수익 중이니 분할 매수의 원칙을 지켰다면 아마도 단 며칠간의 상승으로 수익이 되셨을 겁니다. 바닥에서 추가 매수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주나의 자료는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장의 상황에 따라 의견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서 신중하게 매매하세요. 먼저 첫 번째로 함께 공부해보고 싶은 관심 종목은 한국콜마입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확진자 확산세와 정부 규제로 인해 코로나 시대가 끝이 없을 것처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치료제도 개발되었고 전 세계적인 흐름이 코로나19는 점차 종식되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마스크를 벗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마스크로 얼굴을 대부분 가리고 지내왔기 때문에 화장품 수요가 줄었고 그로 인해 지속적인 공매도에 시달리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콜마는 화장품 ODM 사업과 제약 CMO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화장품 업계 최초로 국내에 ODM 방식을 정착시키고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과감하게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 개발로 업계 선두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콜마의 차트를 보면 코로나 투매 가격인 35,000원 부근까지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쌍바닥을 형성하고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용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현재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가 6년 만에 상영되고 있어 한한령 해제로 인한 수출 기대감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국내 화장품 영업망 확대에 따른 매출은 성장했지만 자회사 상장에 따른 일시적인 비용이 발생하면서 이익은 급감했습니다. 일시적인 비용 발생으로 이익 감소를 했다면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입니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한 숙취 해소 음료 소비 감소에 따른 이익 감소는 오히려 올해부터는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자회사 HK이노엔의 신약 K캡 처방이 증가되면서 이익도 개선되는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공부해보고 싶은 관심 종목은 휴온스입니다. 화장품 관련 종목으로 공부를 하면서 미용 시술과 관련된 종목들도 유심히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면서 보톡스나 미용 시술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실제로 미용 시술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이러한 종목들이 공매도의 대상이 되고 마스크로 인해 투자를 꺼려하는 종목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상생활이 찾아온다면 주가의 억눌림도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휴온스는 의약품 및 에스테틱 제품을 판매하는 제약사입니다. 국소 마취제, 점안제를 비롯해 계량신약, 제네릭 의약품 등을 국내 병의원 약국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비만 치료제, 비타민 주사제, 면역 증강제, 그리고 기타 영양요법 주사제 등을 판매하고 있고 특화된 제품력을 기반으로 국내외 유수의 제약기업의 의약품 생산 납품하는 수탁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주회사인 휴원스 글로벌과 보툴리늄 톡신에 대한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외에서도 고품질을 인정받아 수출이 늘고 있습니다. 휴원스의 차트를 보면 최근 다른 제약주들과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조정받았습니다. 이제 조금씩 눌림목에서 방향을 바꾸려고 준비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현재 자리에서 지속 관심을 가지면서 분할 매수를 통해 매집할 수 있는 자리로 판단되고 단기적인 관점으로는 주가가 42,000원 부근을 지켜주는지를 확인해 나가면서 손절 라인을 설정하여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종목들은 손절가를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해 준다면 추가적으로 모아볼 만한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지루한 흐름이지만 개별 종목인 중소형주들이 매일 종목별로 돌아가면서 급등으로 날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 계좌도 빨갛게 물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는 종목 선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는 그날까지 함께하는 주주나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저녁 되시고요. 주주난 여기서 이만. 안녕.